예, 소셜 라이브를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밀착 카메라 팀이 나와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팀이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던가요? 네, 마지막 주 월요일에 나옵니다. 마지막 주 월요일에. 네. 벌써 그러면 6월이 이제 다 갔다는 얘기네. 네. 엄청 덥더라고요, 요즘에. 더웠죠? 네. 네. 윤재영 기자는, 여긴 박민규 기자고요. 네. 윤재영 기자는 눈이 좀 충혈돼 있네요. 그러게요. 잠을 못 제가 잤어요? 오늘 약간 이렇게 극도의 긴장을 하면은 네. 조금 눈이 충혈이 되는데요. 소셜 라이브 때문에? 오늘 기사가 있어가지고. 오늘 냈잖아요. 네. 아까. 그래서 마감 그때 날에 이제 항상 토끼 눈이 돼서. 마감 날에 항상 눈이 빨개집니다. 아, 그래요? 네. 어. 약간 급하게 하다 보니까. 네. 안과 가보세요.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냥 인공 눈물 잘 넣고 아, 그래요? 저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아. 바로 하지 말고. 네. 네. 뭐야 그러면?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네. 그 왜 저 팩체크 팀이 한 달에 한 번 하죠? 네, 저희는 첫 번째 주 월요일에. 아, 여기는 마지막 월요일. 네. 박민규 기자는 그 뭐지 저 밀착 카메라를 이렇게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 굉장히 좀 진지한 것 같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가끔 왜 무슨 얘기죠? 무슨 소리지? 왜요? 아, 그래요? 네. 아,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네. 그래서 가끔씩 밀착 카메라가 좀 학구적이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근데 되게 네. 사석에서는 위트 있는 성격인. 에이, 뭐 그런 것 같진 않던데. 업무적으로는 항상 진지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네, 사석에서는 아니고. 성정이 진지한 그래요? 편이었습니다. 무슨 말씀? 아무튼 그런 느낌이라고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밀착 카메라라고 맨날 이렇게 들고 뛸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죠? 제 생각에는 목소리가 한 몫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네. 같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할 얘기는 어떤 겁니까? 오늘은 저희 뭐 월간 밀착이다 보니까 매달 사실 기존에 보도해드렸던 내용들 뒷이야기를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네. 6월 벌써 말인데 6월 초에 제가 보도를 해드렸던 저희 팀에서 보도를 했던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아, 예. 아직도 진행 중이거든요. 그렇죠. 뭐 네. 서울에서도 뭐 일부 나왔다 그러고. 맞습니다. 영등포 쪽에서도 그렇고 뭐 평택에서도 더러 그런 신고들이 접수가 됐다라고 예. 얘기 나오는데 그날 하고 그 전후의 뒷이야기들을 좀 집중적으로 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인천은 지금 그래서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오늘부터는 이제 지자체에서 매일 수질 검사 결과를 공개하겠다라고 했고 뭐 결과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한마디로 뭐 이상은 전체적으로 없는데 예. 아직은 뭐 드시지는 마십시오.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상황. 아니, 지난번에 그 드시지 말고 뭐래더라? 설거지 하는데 써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야단 맞지 않았어요? 생활용수로 써도 된다라고 예.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수도관이라는 게 왜 저 지하에 이렇게 묻혀서 큰 직경이 큰 걸로 오는 네. 수도관이 각각 가정으로 와서 또 가정의 수도관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바꾼다 한들 너무 변수가 많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진지 너무너무 오래된 수십 년 된 아파트는 또 네. 배관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여전히 또 깨끗하지 않은 물이 나올 수도 있고 네. 참 그 답을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과제이면 틀림이 없는데 서울도 뭐 요즘 계속 바꿔가고 있다니까 좀 나아지라고 기대는 하지만 그 아리수란 건 맨날 개발하면 뭐하나 수도관이 노후됐으면 아무 소용없는데 뭐 이런 생각이 예. 들 때도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안나게 앵커는 뭐 궁금한 게 없으신가요? 저는 늘 밀착 카메라 팀을 보면 안쓰러운 느낌이 들어서 예. 그래서 고민도 많을 것 같고 사실 뉴스 미션 같은 경우는 시청자들의 제보로만 이루어지는 거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밀착 카메라 팀은 매일 하는데 그 아이템 선정하는 것도 힘들 것 같고 또 늘 갈등의 현장에서 취재를 하다 보면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 얘기 맞는 것 같고 네. 저쪽 얘기 들으면 저쪽 얘기 맞는 것 같아서 결론을 맺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마지막에 스탠드업 하잖아요. 네, 클로징 멘트를 네. 저희가 합니다. 그게 좀 클로징 멘트가 굉장히 고민될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저도 밀착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네.
저는 누군가를 항상 약간 비판할 목적을 하고 가지고 가서 얘기를 들으면 너무 제가 설득이 되는 경우가 너무 되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나도 분명히 얘를 이제 추궁하러 간 건데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그렇게 해서 약간 당황하는 한편 이 사람 이야기를 안 들었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네. 근데 결국 클로징 멘트는 이제 저와 부장의 시각이 합쳐져서 네. 그 클로징 멘트는요, 제가 부탁을 하자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너무 계몽적인 클로징 멘트 있잖아요. 들어도 네.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거. 그거 안 하는 게 나아요. 네, 그냥 현상만 보여주고, 그리고 끝내면 시청자들은 다 알아서 판단하시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늘 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습관은, 뭐 이래서 뭐 이렇게 뭐 해야 되겠습니다. 라든가. 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라든가. 네. 예, 근본적 대책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이고 네. 따라서 안 해도 되는 얘기이고 그냥 끝내세요. 앞으로는 이게 좋을 것 같아. 그래야 시청자들이 판단하실 수 있고 네. 본 사람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네. 지시 아닌 지시라고 떠나겠습니다. 네. 네. 하죠. 예.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료를 네. 연결이 되어 있군요. 네. 우와, 이런 들어줄래? 이렇게 되는 거나? 지금 이선아 기자가 영상 통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선배 어디세요? 잠깐만. 저 나오는 거예요? 밤 산책을 하고 계시는 것 네, 같은데. 지금 화면을 이렇게 해야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해야 보이는구나. 안녕하세요. 안녕. 지금 어디 계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강변을 걷고 계신 것 같은데. 저 지금 한강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한강공원에 왜 한강공원에?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 이런 것 때문에 좀 전동 위험하다 얘기 킥보드, 많이 자전거. 나왔는데 아직 다행히 하나도 제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위치도 있는데 지금 뭐 지금-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뒤에 저희 영상 취재 기자 김장원 기자도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았어요? 뒷모습이 딱 김장원 기자인데요. 이렇게 막 다른 것도 열심히 사용하고 있긴 한데 아직 다행히도 뭐 위험한 상황이 없어서 선배 언제세요?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사가 언제세요? 모레 방송입니다. 모레. 수요일인데 네. 그러면 오늘 밤 아이템으로 아이템을 바꾸게 되는 건가요? 다른 아이템으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죠. 거의 욕만 안 했지 선배를 뭐랬지. 아, 저희 지금 여기 김장원 촬영 기자인데 열심히 찍고 있는데 자전거 타는 분들 굉장히 많고 홈트하는 분들도 많은데 아직 좀 위험한 상황이나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일단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로 장소를 옮겨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뒤에 오디오맨이 붙여주고 있는데 아직 보이네요. 없네요. 위험하지 않으면 좋은 건데 또 취재 나간 입장에선 또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약간 힘드네요. 우리 영상 취재 기자랑도 한번 인사할까요? 네. 촬영 중이라 되려나 모르겠는데 저희 네. 김장원 기자입니다. 소셜 라이브 첫 출연이시죠? 저희 네? 아니, 김장원 기자는 소셜 라이브 첫 출연이시죠? 네, 근데 제가 지금 에어팟 끼고 있거든요. 아까 안 소리는 안 들린다고 들린다는 하셔서. 거죠? 네네네. 그래서 아마 장원 씨안 들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취재 잘 마치고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진행을 하고 네, 있는데. 소셜라이브 다음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네. 스튜디오에서 같이 보시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근데 너무 어려운 아이템인데 되게 즐거워 보이는.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고 계시는. 그러니까요. 저희 아까 소개를 드렸으니까 소개는 좀 생략을 하고요. 소개를 다시 해야 되나요? 그럴 필요 없죠. 아직 안 가셨나? 네. 네. 저희 월간 밀착 다시 돌아왔습니다. 밀착 카메라 팀에서 지난 한 달 동안 보도해드렸던 내용들 취재 뒷이야기하고 앞이야기 뒷이야기 좀 다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제가 보도해드렸던
리포트들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될까요? 윤지영 기자 오늘 방송을 했으니까 음. 조금 할 얘기가 더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오늘 저는 라벨가리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그게 옷만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신발하고 네. 액세서리도 그런 거예요? 네, 신발과 액세서리 업자들도 굉장히 많이 적발됐고, 제가 찾아보니까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건 철강, 뭐 아니면은 뭐 가방도 있고, 아, 침구도 철. 있고,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안마의자도 있고, 아무튼 아주 만연해 있는데, 가장 좀, 흔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의류랑 신발이어서 그쪽 위주로 접하게 됐고, 또 최근에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적발된 부산 디자이너가. 네, 기사로 접했습니다. 네, 그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라벨을 예를 들어 뭐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국산이라고 바꿔치면 그거는 현장 적발을 안 하면은 그렇죠.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시간 동안 작업하다가 10분만 그거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 음. 그 때를 잡지 못하면은 적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희가 멘트를 이게 인터뷰를 한 것을 보면 네. 요즘 그 범죄가 상당히 많아서 음. 그 거리에 한 5명, 10분들이 항상 순찰을 하고 돌아다니신다고 그래요? 해요. 근데 또 동대문 시장에? 네, 동대문 시장 라벨 업체들에. 근데 라벨을 가시는 분들 중에 또 잘 이렇게 한자를 잘 이렇게 읽지 못하시거나 영어를 잘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나는 한 장 실수로 잘못 단 건데 이거 아, 또 적발되니까 실수다.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범죄인가요? 과태료를 물게 되나요?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범죄로? 그거는. 네. 그거는 그러면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해서 범죄로. 대외무역법이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소비자들한테도 피해가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죠. 같이 뭐랄까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도 같이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피해가 큰. 네. 근데 매번 그렇게 하는데도 지금까지 달라지진 않은 거죠. 그런데 브랜드를 이제 라벨가리 하는 거는 수십 년까지는 아니고 좀 오랫동안 관행처럼 있었다면 네. 이 원산지를 라벨가리 하는 건 좀 최근에 급속하게 하는 최근 3, 4년 사이에 급속하게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중국산 물건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네. 퀄리티가 높아지면서 이제 라벨을 갈면 잘 알아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브랜드 라벨가리도 굉장히 음. 법에는 걸리지 않지만 화가 나는 일이죠. 제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동대문에서 카피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동대문 옷이 백화점이 납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정품 뭐 예컨대 수입 브랜드 의류라고 생각하고 구매를 했는데 알고 보니 뭐 동대문에서 그렇죠. 만들어진 네. 따로 이제 브랜드가 달려 있지 않은 그렇죠. 그런 의류란 얘기군요. 오늘 진짜 너무 고생이 눈이 빨개가지고 잠깐 이제 제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천에 서구를 중심으로 해서 붉은 수돗물 사태라고 주민분들이 굉장히 민원도 많이 내시고 집회도 최근에 가졌고 한 사건입니다. 이게 저희 6월 3일날 저희 밀착 카메라 팀에서 보도를 해드렸던 리포트인데요. 보시면 방송에 실제로 나갔던 화면인데 이게 다 제보를 보내주신 사진들입니다. 보시면 물에 뭐 까만색 알갱이가 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이 세면대나 아니면 샤워기에 들어가는 정수 필터인데 완전히 까맣게 변해버렸다고 보내주신 사진이에요. 근데 이게 뭐 몇 달 동안 보통 써야 이런 색깔이 된다고 하는데 몇 달 동안 아주 많이 써야 한다고는 하는데 뭐 계산은 해봐야 되겠지만 이 며칠 만에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역시 이제 수돗물이 나오는 데에서 까맣게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까만 이물질이 묻어 나온다. 근데 물의 색깔도 그러면 까만색이 보이나요? 물 속에서도 이런 뭐 알갱이가 보일 아, 뿐이지 알갱이가? 눈으로 봤을 때는 몰라요. 그래서 뭐 냄새나 이런 거는 냄새도 나지 않고 그래서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필터를 안 쓰시는 분들이 옆집에서 좀 물이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 집도 필터를 껴봤더니 아. 이게 금방 10분 만에 갈색으로 변해버리더라. 그래서 저희가 화면으로도 또 보도를 해드렸던 내용인데 네, 그 기사에서 굉장히 생생하게 담겼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되게 틀고 금방 까맣게 변하는 네, 그 저희가 영상이. 10분 동안 계속 촬영을 했는데 네. 눈에 확연히 보일 정도로 색깔 변화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6월 3일 날 보도니까 이 처음 사태가 벌어진 게 5월 30일 목요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말만 하더라도 주말에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시청자분들 제보가 굉장히 주말에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바로 현장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해드리게 됐던 건입니다. 근데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도 처음에는 이 인천시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수질 검사 결과 뭐 마실 수도 있고
뭐 사용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뭐 이물질이 크게 검출이 안 됐으니까 좀 안심해라. 뭐 이런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주민들한테 이게 공지가 됐던 게 전혀 아니고 이른바 뭐 맘카페라든가 지역 주민들 카페에서만 그냥 아름아름으로 전해졌던 거예요. 생수를 대체로 준다고 하는 것도 그걸 공식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래서 공지 문자가 예를 들어 미세먼지가 심하다, 내지는 오늘 날씨가 덥다, 노약자나 뭐 조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외출 좀 자제해라 이런 문자도 보내주잖아요. 네. 지자체에서 보내주게 돼 있는데 매일 같이 마시기도 하고 마시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생활용수로 쓰는 수돗물이 더러워졌는데 아무 공지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시청자분, 시민들, 주민들이 가장 분노를 좀 느끼셨던 부분입니다. 이게 보면 월요일날 저희가 현장 취재할 때 접했던 한 주민분이 카페에 올리셨던 이 문자 메시지예요. 그대로 긁어서 보내주셨는데 초등학교에서 수질 검사를 해보니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생수로 당분간 급식을 대체하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예, 그렇게 그럼 해서 여기 저희도 지금 학교들도 좀 수돗물을 돌아봤어요. 점검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때는 진짜 점검을 했었던 건가요? 점검은 실제로 주말에도 인천의 상수도 사업본부 관계자들이 뭐 주말 완전히 반납하고 철야근무 불사해 가면서 공무원들 정말 뭐 노력은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대로 된 공지도 없었고 괜찮다고 한다 하더라도 과연 주민들 불안이 그걸로 해소가 되겠느냐라는 문제의식에서 저희도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기사가 나간 뒤에 좀 반응도 좀 뜨거웠을 것 같아요. 워낙 반응도 핫한 좋았어요. 이슈였기 예, 때문에. 반응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 저희끼리만 반응이 좋고 말 문제가 아니라 네.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고 해야 되는데 거의 처음에 저희가 이 이슈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지금 한 달 지나도록 지금까지 나온 건 매일 수질 검사에서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 박남춘 인천시장이 사과도 했었고요. 환경부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인재다라는 취지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 불안감을 좀 방치하는 게 상당히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그 관광시설을 좀 취재하러 다녔었는데, 네. 출렁다리였어요. 청양군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세 번째로 긴 것으로 아는데, 네. 출렁다리였는데, 거기를 실제로 눈으로 보면 나사도 풀려 있고, 막 관련 나무도 사고가 났어서 그렇게 또 취재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때는. 그렇죠. 그때 여수에서 거북선 앞에 있던 계단이 무너지는 사고가 나서 이제 취재를 시작하게 됐던 건데, 네. 이제 실제로 가보면 너무 소리도 심하고 막 끼익끼익거리는 소리 너무 다리가 심하고. 출렁다리다 보니까. 네, 출렁다리에서 이렇게 밑을 보면 밑이 훤히 들여다 보이고 이런 상황인데 안전점검을 했다는 거죠. 네. 네, 청양군에서는 안전점검을 했고, 근데 감사원에서는 고치라고 했는데 안전점검 결과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네. 있겠다. 그래서 좀 기다려봐라. 근데 실제로 관광을 하러 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눈으로 보기에도. 왜냐면 나사가 풀려 있고 이게 계속 삐그덕삐그덕 거리고 저라면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관광객들도 불안감을 호소했고 네. 그래서 약간 점검 결과만 믿고 좀 괜찮다라고 말하는 게 살짝 무책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여수 거북선은 사람이 많이 다쳤잖아요. 네, 거- 5명이 놀러 가셨던 다쳤습니다. 분들이. 네. 그리고 이 부상의 정도도 좀 심각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네. 그때도 4일 전에 안전점검을 했었죠. 이상 없다고 예, 결과가 이상 나왔었죠. 없다고 결과가 나왔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안전 불감증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막 달려왔는데 지금 중간에 잠깐 드는 생각이 그런 부분이에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쨌든 간에 해야 될 일을 저희는 안 하고 있다라고 사실 지적하고 비판하는 보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가장 저희가 취재할 때 더 많이 듣게 되는 것은 사실 일반 시민들, 해당 지역의 어떤 주민분들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주민분들은 당연히 일반 시민들은 전문가가 아니고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과 그 정확한 지금 상태를 잘 모르겠어요라고 보통 호소들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불안해 하시기 때문에 더더욱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설명해야 할 의무가 더 있는 게 아닌가. 저희는 그런 입장에서 접근을 좀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음 이거는 네, 요거 어떤- 아이템도 하나 네, 소개를 현수막인가요? 해드리면 이게 참 임대주택이 정부의 아주 역점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주거 안정 대책 중에 하나인데
요 현수막은 분당 서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걸렸던 노란색 현수막이에요. 지역신문에서 보도가 최초로 됐던 사진인데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는 이 현수막이 걸려있지 않아서 그런가요? 다른 현수막들을 촬영하고 해당 언론사에 협조 요청을 어. 자료 제공을 좀 해주십사 어떤 반발이 요청을 드렸었어요. 있었어가지고. 보시면 서현동을 난민촌으로 만들 거냐 한눈에 봐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은데 결국에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현장에 가서 들어보니까 임대주택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들은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해서 3,000세대 정도가 들어설 예정이거든요. 네. 4, 5년 뒤에 입주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신혼부부나 뭐 대학생, 청년들, 뭐 사회초년생들 위주로 해서 비교적으로 좀 값싼 가격에 많은 주택을 좀 공급하는 정책이에요.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들어가시는 분들한테는 네, 뭐 그렇죠. 당연히 조금 더 수월하게 신혼부부들에게도 좋고.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서 좋은데 문제는 관련해서 교통이나 교육 문제가 좀 심해질 것을 우려한다라는 게 이제 주민분들 입장이었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네, 사람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근데 왜 난민촌이라는 단어는 왜 쓰게 된 건가요? 그래서 사실 네. 취재를 시작하게 된 것도 이런 부분이었어요. 왜 영화 기생충도 저는 되게 재미있게 봤는데 네, 이 자리에 저도 본 감독님 봤습니다. 오시기도 네. 했지만 네. 보면 그 사인은 못 받았어요. 근데 보면 어쨌든 간에 상대적으로 우린 다 같이 어울려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좋든 싫든. 그리고 같이 살면서 지켜야 할 예의도 있는 것이고 서로 배려하고 양보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모르겠어요.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곳에서 주민들이 반발을 하지 않는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한번 원룸촌 대학생 주거난을 취재했었는데 청년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대가 많거든요. 그건 왜 반대를 좀 했던 건가요? 다양했습니다. 하나 좀 임대주택에 들어오는 청년들이 무섭다. 네. 약간 좀 거친 청년들이 들어올 것 같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게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조금 더 뭐 교통이나 아니면 학급 과밀화, 아무래도 학구열 교육열 자체가 굉장히 뜨거운 곳이잖아요. 분당도 그 중에 한 곳이라서 관련해서 학교도 더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교통 대란도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설명은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뭐랄까요, 선제적인 설명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 반발을 더 키운 측면도 있다고 저는 봤는데 네. 제가 봤을 때 또 하나의 문제는 뭐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아까 뭐 청년 임대주택에 좀 들어오는 비슷하네요. 이런 느낌입니다. 예, 네. 청년들이 다소 좀 과격하고 뭔가 정말 확인되지 않은 정보인데 네, 그렇죠. 조금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반대하시는 이 주민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개별 이 아파트 세대에 하나씩 꽂아 놓은 그 일종의 뭐 홍보물이에요. 근데 보면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 뭐 이런 빨간 글씨로 되어 있기도 하고 맨 밑에 줄에 보시면은 공공임대주택은 주민의 안전과 치안을 위협합니다 라고 굉장히 뭐랄까요, 선언적인 문구처럼 단정적으로 적어놨잖아요. 이게 흔히 쓰이는 근거군요. 저는 그때 네.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주민분들 말씀을 최대한 많이 들어보려고 했는데 뭐 그중에서 뭐랄까요, 어쨌든 간에 대책이 없다는 부분에 분노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주민분들 사이에서도 이게 우리 동네 너무 이기주의의 발로가 그렇죠. 아니냐, 님비한 결국에 사항이 우리 집값 아니냐. 문제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직접 반문하시는 분들도 좀 계셨어요. 그래서 좀 씁쓸한 취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이 좀 취재하러 가는 걸 싫어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달가워하시진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계속 주민분들이 하셨던 말씀이 이게 자칫 님비로 비춰질까 두렵다.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 지켜야 될 건 좀 지키고 싶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근데 물론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우리 동네가 붐비게 되는 것,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이웃들이 들어오는 것, 뭐 싫을 수 있고 불편할 수 있는데 혹시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도 계속해서 뭐 집회가 벌어지고 있고 계속 진행형인 계속 진행 상황이구나. 중입니다. 어쨌든 간에 공공주택 지구로 지금 정해졌고 사업은 확정이 된 상황. 확정까지는 행정 절차가 조금 남았어요. 근데
올 하반기에 예정이 돼 있는데 이미 지정이 돼 있고 거의 뭐 8분 응선을 넘었다고 보면 되는 상황이라서 이 주민들 반발과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이 정부나 지자체 결국에 아까 손 선배도 얘기를 하셨는데 현명한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일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조금 더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측면입니다. 네. 네. 아이템을 더 소개해드리기에는 시간이 네, 네. 조금 한정이 돼서요. 저건 윤재영 기자가 좀 읽어주면 네, 이제 유저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 댓글 읽는 기자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또 준비를 많이 해오니까 엄청나게 막 두서없이 떠들게 되네요. 요 댓글을 읽어드리면 되는 건데 보면 유튜브 있고 밑에는 페이스북 유저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네, 그렇군요. 달아주신 댓글이거든요. 오, 박 기자님 진짜 목소리가 좋다는 네, 댓글이 많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이디도 같이요? 네. 캐티주님께서 캐티 어디 있죠? 캐티주님께서 아 KT 네. 주 시성을 가지고 계신 캐티, KT님이신 네. 것 같네요. 이건 페이스북에 이제 유튜브구나. 유튜브에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박 기자님 진짜 목소리랑 말투가 좋으시당 하트 3개까지 붙여가지고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서 취재를 잘하고 보도를 잘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중에 조금 답해드릴 수 있는 질문을 좀 골라서 네. 답을 드리면 어떨까요? 보시면 라벨가리 유튜브 이것도 유튜브 댓글인데요. 없어졌다. 이준님께서 라벨가리는 사기죄로 적용해야 합니다. 일종의 사기라고 볼 수 있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것은 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기죄로 처벌을 받기는 쉽지가 그렇죠.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법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네, 여러 어쨌든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외무역법으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보면 아무래도 대부분 이 수돗물 사태 관련해서 관심, 뭐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네. 질문이 많습니다. 이준님께서 많이 달아주셨는데 붉은 물은 언제 정상이 돼서 인천 분들과 서울 분들은 마음 편히 드실 수 있나요? 저도 알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계속 상황을 지켜보면서 취재하고 보도해드리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담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페이스북으로 넘어가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보면 라벨가리가 사기죄 아니냐는 질문이 또 있네요. 제가 이거는 다시 한번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페이스북에 달아주신 거고요. 네. 이선화 기자가 잠깐 영상 통화로 출연했을 뿐인데 굉장히 댓글 존재감이 지분이 뿜뿜하군요. 크네요. 네. 네. 이 정도 읽을까요? 뭐 조금 답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고 대부분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네. 수고한다, 야간조냐 뭐 이런 댓글들이라서 조언도 있었습니다. 네. 월간 밀착은 그 당시 취재 후기도 좋지만 후속 취재를 설명해 주는 것도 후속 취재가 참 저희의 과제 같은 것이죠. 맞습니다. 네, 네. 항상 저도 마음이 한켠이 불편할 때가 많은데 역시 이준님이 달아주신 댓글인데 후속 취재가 사실 저희가 매주 뭐 저희는 데일리 코너기도 한데 네. 기자 한 명이 일주일에 하나씩 음. 리포트를 좀 담당하게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사실 후속 취재 자체가 계속 상황을 지켜보는 것 이상으로 나가기가 사실은 쉽지만은 또 않은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당장 이번 주에 보도해드렸던 아이템을 그 다음 주에 다시 더 들어가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예. 인천 수돗물 사태 같은 경우는 그렇죠. 밀착팀에서 먼저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기동팀 사회부 기자들이 또 추가로 후속 보도를 계속 해드렸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다른 부서랑 협업을 해도 괜찮겠네요. 네, 그게 오히려 보시는 분들한테는 더 맞는 것인 것도 같고요. 확실히 수돗물 사태가 제일 큰 이슈인 것 같아요. 제일 관심거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한 달이 진짜 다 돼가고 있는데 그 생수를 쓰신다는 거거든요. 불안해서. 뭐 세수할 때도 그리고 밥 지을 때도 그러면 뭐 생수값도 생수값인데 그렇네요. 문제는 뭐 비용적인 문제도 있지만 아무래도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하루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거 뭐 하나, 두 개 정도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을까요? 네. 하나 정도.
철혈 군주님께서 유튜브에 윤재영 기자님도 목소리 좋으세요. 말씀도 잘하시고. 감사합니다. 윤재영 기자 눈이 빨개져서 걱정된다는 댓글이 엄청 오늘 많아요. 눈 빨갛다는 얘기를 세 번 네. 했어요. 음, 아이, 눈이 좀 걱정입니다. 저는 괜찮은데 아프지 않고 근데 좀 보기가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내일 또 괜찮아질 겁니다. 다음 네. 주에도 괜찮아지고. 또 다른 취재를 위해서는 빨리 괜찮아져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정말 다 이거 이제 수돗 한번 물약이 읽어볼까요? 이거요. 네. 네네네. 읽어주시죠. 이 시간의 취재는 야간 쪽인 건가요? 유튜브에서 아이디가 되게 아, 발라 알란 노헤리스 도헤리스 네, 분께서 외국 사람 이름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외국 네. 아니면 어디 무슨 한 뭐 스웨덴 네, 분 캐릭터 쪽? 이름이려나 모르겠는데 이 시간의 취재는 야간 중인 네. 건가요? 그거를 좀 답을 해주시죠. 아 저희는 야간과 주간이 없습니다. 저희가 주간에 반드시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아, 그래요? 야근에 출근을 반드시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현장의 시간에 맞춰서 음. 동대문 시장에 가야 하면 새벽에 출근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간에 이게 출퇴근 시간이 저희가 사실 딱히 정해져 있지가 않고 네. 주말에 취재를 나가면 아유 기자님들은 뭐 52시간도 없으시냐 그렇죠. 주말에 휴무도 없으시냐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라는 네. 사실 말씀들을 듣기는 하는데 뭐 저희가 정해져 있는 일을 또 하고 그 거기서 또 안 끝나거든요. 또 주말에 하루 정도 더 나가서 더 알아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또 평일에 쉬고 그리고 이런 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2시간을 되게 잘 지키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아, 잘 못 지키고 계신가요? 저는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 제가 지키는 게 아니고 원래 사업주 그렇죠. 잘 지키고 있어요. 제가 자체적으로 저희가 네. 제도 새로운 예, 라이브 네, 말을 질문이 더 듣게 들어왔는데 되네요. 네. 김동일님께서 질문 청년 임대주택이 들어가서 지역이 활성화되고 좋은 영향을 준 케이스도 발굴해서 보도해 주세요. 분명히 저희 취재 과정에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접했고요. 당초에 해당 지역에서 주민들이 청년주택, 임대주택 들어오는 게 좀 싫습니다라고 현수막과 피켓을 동원해서 반대하셨던 지역이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상권이 활성화가 됐다. 그렇죠. 상권 내지는 활성화 네, 시키는. 동네 예전보다 조금 다른 분위기로 좀 활기를 띄었다. 뭐 그런 반응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뭐 분량과 사실 테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영은 충분히 못했는데 나중에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서 예. 잘 발굴을 해서 한번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시간이 네. 뭐 마무리를 좀 예. 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마무리 좀 해주시죠. 마무리를. 네. 아, 이게 저희 이제 또 한 달 동안 취재한 뒷얘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또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어떠셨어요, 박민규 기자는? 네, 저는 오늘 리포트 하셨던 기사 얘기들을 되게 뭐 여러 가지- 충실하게 전해주신 것 같아요. 네, 저희끼리 뭐 자평하고 자화자찬하고 뭐가 달라지나 싶기는 한데요. 네. 아무튼간에 뭐 많이 준비를 해서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또 이게 한 달에 한 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진행상의 미흡한 점도 있고 뭐 마음만 앞서고 해서 좀 두서없이 좀 전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꼼꼼하게 취재하고 잘 정리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최대한 풀어드릴 수 있도록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사를 드리면 되나요? 이제? 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다음 달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호흡이 이렇게